안녕하세요. NFTV의 아나운서 강윤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NFT 콘텐츠 협회 김형주 이사장입니다. 네, 이곳은 MBC 스마트 센터인데요. 이 큰 대형 비디오홀에 보이는 NFT 작품들을 보니까 아주 근사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MBC의 IP를 활용한 NFT와 또 김용회, 최호철 작가 등 국내 웹툰 작가들이 최초로 선보이는 NFT 작품들, 또 서울 웹툰 아카데미의 졸업 전시회가 이곳에서 디지털화돼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니까 역시 MBC가 얼마나 사활을 걸고 이 웹툰 시장을 넘보고 있는지, NFT에 사활을 거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해외 글로벌 시장에 인기가 있을 청년 웹툰 작가들과의 만남을 MBC가 어떻게 기획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NFTV MBC 미래정책실 박재훈 파트장님, 또 서울 웹툰 아카데미의 박이나 이사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파트장님부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MBC 문화방송 미래정책실의 신사업 전략 파트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재훈입니다. 저는 서울 웹툰 아카데미의 박이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MBC가 이 웹툰을 대하는 태도가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미래정책실, 신산업 이렇게 과야말로 어떤 그 사활을 걸고 웹툰에 대해서 포커싱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MBC 스스로에서 그런 어떤 결정한 배경 과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좀 전에 저기서 오프닝을 이제 하시는 네. 멘트를 들었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웹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 K 드라마도 있고 K 팝도 있지만 K 컬처의 최고는 웹툰이다. 네. 예, 사실은 해외에서 가장 주목하는 예,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해외에서 가장 주목하는 컨텐츠가 사실은 K 웹툰이 아닌가. 네. 예, 우리 웹툰들 보면 사실 예전에 저희 세대는 어릴 때 만화하면 일본이고 그 일본 만화에 탐닉하면서 약간의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었는데, 네. 지금은 보면 이제 우리 웹툰이 가지는 그 놀라운 크리에이티브한 면도 면이지만 그 스토리텔링의 탄탄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컨텐츠 기업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이 볼 때도 굉장히 놀라울 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졸업작품전이잖아요. 네, 네. 예, 이 신진 작가들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이것이 가장 현주소일 거라는 생각에 가급적이면 저희 MBC 공간으로 한번 예, 꼭 모시고 초대하고자,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미 MBC와 서울 웹툰 아카데미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봤는데요. 앞으로 양사가 어떤 일들을 좀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저희는 이제 교육기관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MBC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MBC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웹툰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이 만든 재미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작품들을 MBC에서 다시 이것을 드라마나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바꿔가는 부분들, 저희는 굉장히 여러 가지 폭넓은 내용으로 같이 협업할 내용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는데, 저희 MBC 입장에서는 조금 저희 니즈를 먼저 말씀드리면 드라마타이즈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여기도 이게 제가 둘러봤을 때, 야, 저 지금 나오는 저 스토리가 다음엔 어떻게 전개될까?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강력한 이야기의 힘인데, 그렇죠. 지금부터 벌써 저런 이야기의 힘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있다면, 저분들이 이제 뻗어 나갔을 때 꼭 저희 MBC뿐만 아니라 저것이 이제 드라마타이즈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효용을 주고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네. 그래서 애초에 좀 신진 작가분들부터 좀 접촉을 해보고 싶다. 이것이 가장 큰 니즈였고요. 다만 MBC만 좋은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작년에 창사 60주년이긴 했습니다만 60년 동안 사실 대중에게 소구하고 희구하는 컨텐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이제 길을 걸어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신진 작가분들, 또 작가협회, 또 뭐 아카데미 이런 쪽에 그 길을 타진하는 독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신의 물방울,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콘텐츠의 힘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그 만화의 세계, 망가의 세계, 그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그냥 하청, 그냥 따라서
그림 그려주기였는데 어느 순간 사실은 우리 콘텐츠가 훨씬 뭐 일본을 압도한다든지 어떤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언론하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전환됐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전환이 이루어졌냐 하면 디지털로의 전환이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이룬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자, 제작,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체 생태계의 단계에서 웹툰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냈고 웹툰을 창작하거나 제작하거나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완벽하게 디지털로 전환돼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시점으로 보면 물론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100% 디지털 전환으로 완벽하게 생태계가 구축이 돼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이후고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에 적합한 매체로서 웹툰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진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을 하고 또 새로운 독자들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 NFT나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그런 새로운 콘텐츠의 새로운 디지털 전환에 저희는 또 앞장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기반으로 1차 전환이 됐던 걸 목격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NFT로 또 다시 전환될 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무야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점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변화하는 계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NFT 시장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주신 거라고 네. 보고요. 예, 무야호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만 그 점핑의 계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문화방송이 창사 60주년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10주년을 정말 60주년답게 2020년대에 맞춰서 어떻게 기념해 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던 것이 사실 NFT를 주목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쉬운 말로 MZ세대라고 합니다만 저희 컨텐츠를 MBC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나 갖고 있는 IP나 이런 것들을 좀 디지털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가까이 다가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당장 저희 또 공영방송이니까 돈을 벌겠다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으로서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런 좀 디지털 자산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분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 펄러 TV 첫 방송한 날이라거나 아니면 최초로 TV가 송출된 날이라거나 광복절에 저희가 발매했던 게 조선 총독부 건물 해체였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60주년이니까 60개 정도를 한번 내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또 저희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저희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에디션 번호가 1번부터 60번까지 있으면 몇 번을 살 것 같으세요? 60번이요? 예, 1번부터 60번까지 있는데 1번이 가장 빨리 팔렸고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이 11번이더라고요. 예, MBC가 11번 채널이다 아.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에디션이 가장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지에 대해서 팀장인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훨씬 빨리 반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리셀링이 일어날 때 또 에디션 번호별로 또 좀 조금씩 예, 이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시청자는 언제나 옳다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제 여름까지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NFT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NFT를 MBC가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저것도 만들어주세요라는 또 그런 요청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걸 다 상품화를 하거나 출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고 저희가 좀 주목했던 게 이미 그 화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밈이라고 하죠. 짤이라고도 하고 예, 가공하고 재가공하고 또다시 그 가치를 계속해서 대중들이 곱씹어보는 그런 화면들을 몇 개 찾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알래스카 할아버지가 무심결에 말씀하셨던 무야호라거나 아니면 우리 신봉선 씨가 무심결에 이렇게 했었던 기억, 니은, 복면가왕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예능 컨텐츠고 조금
이제 요청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희소성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무야호 할아버지는 조금 과감하게 정말 에디션을 하나만 한번 출시해봤고요. 에디션 하나다 보니까 선착순에 맡기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주일간 비딩을 한번 가져봤었습니다. 예, 다양한 실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신봉선 씨의 기억연도 저 에디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영 방송으로서의 성격을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굴곡마다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NFT가 있고, 소장 가치를 조금 더 얹어 드리는 예능이나 드라마 쪽의 NFT가 있고,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점핑이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사실은 대체 불가라는 개념이 역사 속의 어떤 딱 그 시점이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변화, 흑백 TV에서 컬러 TV로의 변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개념들, 또 60년간의 MBC의 변화, 이 순간 자체가 사실은 NFT의 소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 만나면 좋은 친구 그 자체도 요즘 다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예. 근데 또 실제로 무야호 같은 경우에는 MBC 아카이브를 통해서 950만 원의 거래가 됐었잖아요. 이런 경우 저작권도 저작권이지만 또 워낙 유명한 연예인들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 초상권에 대한 얘기도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하고 이제 협의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전말을 밝히는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도 와주셨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950만 1,000원이었습니다. 예, 950만 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무리가 아닌 게, 그 비딩 정해놓은 시간 마지막까지 한 1시간도 안 남겨놓을 때까지 950만 원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누군가가 숟가락을 얹은 거죠. 예, 1,000만 원까지는 쓰고 싶지 않고 이제 1,000원 정도 더 얹어서 이제 그분이 가져가신 건데, 무야호에 조금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 등장인물은 알래스카에 계신 할아버지세요. 예, 알래스카에 계시는데 얼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NFT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드릴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가 1번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의 방송사가 NFT 콘텐츠를 만들면서 계약을 하는 자체가 앞으로의 이제 전범이 될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소정의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항상 본 협의는 이제 한국의 아드님이 계십니다. 예, 그분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쉽게 그걸 이해해 주셨고, 이제 뭐 그 모두가 사실은 뭐 무해한 컨텐츠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기억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셨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풀어나갔고, 이후에 무한도전 컨텐츠이긴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무야호 할아버지만 예, 이제 저희의 그 디스커션의 대상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연예인분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기획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함께 공부해가면서 좀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2021년은 NFT 이제 대중화의 원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규범을 만들어간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두 분한테 같이 한번 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림이 사고 팔리는 그 가격대의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예컨대 과거에 솔직히 뭐 재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돈 많은 분이 있는데, 웹툰을 접근하는 사람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고 그들의 호주머니는 좀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웹툰 시장의 어떤 NFT 시장의 규모라든지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저도 뭐 이제 공부하는 단계여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몇 가지의 레이어로 웹툰 시장의 NFT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이제 그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서 멘토로 계시는 최효천 선생님은 만화도 그리고 회화도 그리고 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콘텐츠는 아마 좀 더 예술 시장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MBC에서 하신 것처럼 이게 익숙한 친숙한 밈으로 또 재활용되거나, 그렇게 해서 이게 기존의 웹툰을 내가 좋아하는 팬덤들이 들어가서 이 캐릭터나 이 장면들이 NFT로 거래되고 하는 이런 시장들이 또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거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일단 질문 주실 때 웹툰 NFT는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그래도 규모가 작지 않냐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의 미술품인 경우에 다랑아리 같은 게 뭐 10몇억에 거래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보면 야 저것은 자산가들의 리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저도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가 힘든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30대를 기준으로 조금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또 그림에 또 관심들이 있어서 옥션이나 이런 것들에 가서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0몇 억짜리 이런 것들은 사지 못하더라도 젊은 작가들의 동년배 비슷한 또래들 작가들에게 주목을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사서 다시 리셀하고 소장하고 또 음미하고 또 감상하다가 다시 팔고 이런 시장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까지도 이제 확대가 돼서 좀 전체적으로 인원으로 보면 그 시장은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동원할 수 있는 자본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NFT도 특히 웹툰 NFT 같으면 우리 웹툰 시장은 사실 2000년대부터 폭발을 했었고 이것이 이제 웹툰인도 NFT로 나온다라는 사실에 반응할 수 있는 세대는 40대 초중반까지도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로 봤을 때도 만만치 않은 이제 그 부분이고 내가 다랑아리 10몇억 주고는 못 사도 요 부분이 사실 나하고 같이 숨 쉬면서 나의 성장기를 같이 했던 요 장르가 오히려 그 감상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투자로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연령대 대비 인구는 더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를 따졌을 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제 NFT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임원회의에 제가 PT도 하고 보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저희 이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사냐?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이사님들 기준으로 이제 딱 그 위랑 그 밑으로 갈라지는 것 같은데 아, 이사님들 보시면 안 되는데 사실이네. 갑자기 여기부터 모자이크 저희 이사님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통 미술 시장에 가시면 되고 그 밑으로는 사실 그 한 40대 밑으로 제가 이런 걸 설명하면 처음 나오는 질문은 어디서 사나요? 이거든요. 예, 좀 이게 확연하게 갈라진다고 보고 그래서 시장성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좀 실감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술을 좀 벤치마킹 해본다면 결과적으로는 화과 또 혹은 영어로 보면 감독 결과적으로 이제 웹툰도 작가의 어떤 평판 이게 굉장히 앞으로 NFT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스토리, 그 사람이 발전 가능성, 그 사람이 평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MBC가 좀 그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2021년이 NFT 원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1년 작년까지는 사실은 NFT 발행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는 시기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21년도에 나온 NFT들은 사실은 앞으로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역사성을 획득할 거라고 보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시장을 보면 이제 많은 주체들이 NFT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뜰 게 뜨고 깔아앉을 게 깔아앉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 아 이건 정말 가치로 봐선 떠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제 컨텐츠 기업인 만큼 여러 가지 좀 그 가치를 더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분들이 이제 콜라보도 많이 하시고 제 욕심에는 우리 협회랑도 또 MOU를 맺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포부라든지 어떤 발전 가능성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더 듣고 싶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결국 지금은 디지털 생태계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코인 경제 위로 이것이 올라가는 고민들, 그 다음에 뭐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불법이지만 P2E로 같이 발전하는 그런 고민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웹툰은 전체적으로 제작부터 유통까지 다 계속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전환 단계에서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웹툰도 이것이 웹툰인지 게임인지 드라마인지 모를 상황으로 이것이 뒤섞여 가면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교육기관이니까 학생들한테 좀 무서워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가르치고 얘기하고 실험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 조심스러운 생각이긴 한데 자 작년까지는 가면을 벗어주세요, 복면을 벗어주세요 하고 신봉선 씨가 이렇게 가는 데까지가 15초거든요. 예, 이렇게 MBC가 여기다가 디지털 낙관을 찍어 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를 보증해 드리겠습니다.까지가 작년까지의 시장이었다면 올해 저희가 접하는 좀 이 소비자들의 니즈는 세상에 없는 나만의 NFT를 갖고 싶다에 더해서 MBC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의 그 예술적 역량을 가진 분이 아티스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가치를 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같은 상품을 다시 팔지는 않겠지만 이를테면 뭐 신봉선 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2년 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개발랄한 아티스트가 여러 가지로 이 변주를 해서 좀 예술적인 부분을 가미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상품을, 그런 디지털 자산을, 그런 NFT를 조금 더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순위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여러 또 아티스트들을 보유하신 여러 회사들하고 좀 폭넓게 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트가 결합되는 부분이 22년부터의 향이 아닌가. 단순하게 방송 화면을 잘랐다. 뭐 옛날 같으면 이제 MBC니까 또 막 이렇게 해줬겠지만 더 이상 그걸로는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예술적인 어떤 가치를 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과거에는 뭐 방송사, 언론사에서 소재 공모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혹은 지금 이제 어떤 개그 프로에서는 이제 보팅을 통해서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결정하는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는 아마 실제 드라마와 웹툰이 또 그 안에서의 융합을 일으키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MBC와 또 서울 웹툰 아카데미의 화학적 결합 또 기대를 하고, 또 저희 협회나 또 한국 뭐 우리 그 콘텐츠 관련된 그 콘지능 같은 그런 쪽과도 많이 어떤 그 연구를 하면서 좀 좋은 진전이 있었음을 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고맙게 잘 듣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미래산업 NFT의 진짜 미래가 MBC와 서울 웹툰 아카데미를 통해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NF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